여러분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적 없으셨습니까? 어머니가 예전보다 말씀이 많이 줄어드셨네. 아버지가 요즘은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해 하실까? 분명 큰 병은 없다고 했는데 왜 점점 기운이 없어 보이실까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내과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몸의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81세 박정호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걸어서 시장에 다녀오셨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말을 적게 하셨습니다. 좋아하시던 음식도 몇 숟가락만 드셨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주 조용하게 변화를 시작하고 있구나. 이제는 가족의 관심과 따뜻한 시간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일 수도 있겠구나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스스로도 예전보다 체력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쉽고 편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댓글도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노년 건강 문제는 무엇인가요? 기억력 저하인가요? 체력 저하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변화인가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중요한 변화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건강이 눈에 띄게 약해지기 약 1년 전부터 자주 나타나는 10가지 신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많은 가족들이 정말 갑작스럽게 건강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족들이 그 변화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르신들은 힘든 내색을 잘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가 아파도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몸이 불편해도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스스로를 먼저 챙기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허리가 너무 아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도 자식들이 바쁘니까 그냥 참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밥맛이 없어 몇 달 동안 거의 못 드셨는데도
괜히 병원비 들까봐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가족들이 나중에야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야위셨지? 왜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셨지? 왜 웃음이 줄어드셨지?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검사 결과가 크게 이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혈액검사도 괜찮고 엑스레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더 안심하게 됩니다. 아직 괜찮은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힘이 예전 같지 않고 삶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고 하루하루의 활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변화 말입니다. 저는 나이 드는 것 자체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더 이해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신호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할 시간도, 손을 잡아드릴 시간도, 감사하다고 말할 시간도 충분히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체중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변화는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세가 있으니까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나이가 들면 원래 조금씩 마르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식욕 저하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야위거나 옷이 갑자기 헐렁해졌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84세 이영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요리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이고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손자가 시험 보는 날이면 꼭 직접 끓인 미역국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음식을 만들기는 하시는데 정작 본인은 거의 드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밥도 몇 숟가락만 드시고 좋아하시던 생선도 한두 점 드시다가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 계속 권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더 드세요. 몸이 약해지시잖아요. 아들은 유명한 영양제를 사왔고 손주는 인터넷에서 좋다는 보양식까지 찾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어르신은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드시냐며 속상해했습니다. 결국 밥상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서로 눈치 보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많은 가정에서 반복됩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드시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몸이 근육을 유지하는 힘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덜 먹어도 다시 금방 회복되지만 고령이 되면 한번 빠진 근육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운과 힘이 함께 약해지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기로 갈수록 몸은 점점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음식 맛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평생 좋아하시던 음식조차 맛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입맛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가 천천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신호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입니다. 바지가 금방 헐렁해집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갑자기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넘어짐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잡는 힘도 약해집니다. 실제로 갑자기 체중이 줄어든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 이후 급격히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식사를 의무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억지로 많이 드시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편안한 분위기에서 드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건강 때문에 못 드시게 했던 음식도 이제는 조금씩 즐겁게 드실 수 있도록 해드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가족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잔을 오랜만에 함께 드시게 했습니다. 또 어떤 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옛날 시장 떡볶이를 사 먹으며 웃었던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만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먹는지, 어떤 마음으로 먹는지가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예전보다 식사를 많이 남기시나요? 냉장고 속 음식이 그대로 쌓여 있지는 않나요? 옷이 갑자기 커 보이기 시작하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입맛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아주 조용하게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이렇게 천천히 약해지기 시작하면 다음으로 자주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 에너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9세 김도현 어르신은 은퇴 전까지 오랫동안 시내버스 운전을 하셨습니다. 새벽 첫 차를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행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활기차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고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피곤해서 다음에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금방 지친다고 하셨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움직이지 않으셔서 더 약해지는 것 같아.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자꾸 쉬려고만 하시네. 그래서 억지로 산책을 권하기도 하고 일부러 외출 약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어르신은 자꾸만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기운이 빠지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몸 자체가 예전처럼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혈액을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세포도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몸 안에서는 이미 에너지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정말로 지쳐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몸 깊은 곳에서부터 탈진한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특징적인 것은 피로가 갑자기 밀려온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기운이 뚝 끊깁니다. 조금 전까지 대화를 잘하시다가도 갑자기 눈을 감고 쉬고 싶어 하십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괜찮으셨는데 왜 갑자기 저러시지?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의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이런 피로감 때문에 점점 활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몸은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나약해졌나 보다. 예전 같지 않아서 미안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억지로 힘을 내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늘어져 계세요? 조금이라도 움직이셔야죠. 라는 말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몸 상태에 맞춰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기운이 괜찮은 시간에 짧게 대화를 나누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떤 가족은 아버지와 매일 아침 10분씩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딸은 어머니가 덜 피곤해하시는 오전 시간에 함께 옛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작은 시간이 오히려 오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순간이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예전보다 훨씬 일찍 주무시나요? 사람 만나는 것을 귀찮아 하시나요? 하루 종일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졌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마음과 생각의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어르신들이 점점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오래전 가족 이야기,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억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예전 우리 동네는 참 정이 많았어. 너희 할아버지가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자주 하시거나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를 마치 아직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80이 새 최순희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놀란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돌아가신 이모를 봤다고 말씀하세요. 어젯밤에도 방문 앞에 서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모는 30년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옛날 이야기만 하시고 현재 이야기에는 관심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와도 잠깐 웃으시다가 다시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심한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는 새로운 기억보다 오래된 기억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시기로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현재보다 과거로 더 많이 향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기억, 사랑했던 사람들,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점점 더 또렷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배우자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 품이 그립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꿈속에서 이미 떠난 가족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젯밤에 남편을 봤다. 어머니가 나를 부르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놀라게 됩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건 아닐까? 기억력이 심하게 나빠진 건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느낀 것은 이것이 꼭 병적인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삶의 마지막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반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정신 차리셔야죠.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은 어르신의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입장에서는 그 기억과 감정이 매우 진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부드럽게 들어드리는 태도입니다. 할머니가 그분을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군요. 어떤 모습이셨나요? 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함께 옛날 사진첩을 보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후 표정이 훨씬 편안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함께 보며 웃기도 하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손을 잡아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어떤 손자는 매주 할머니와 함께 오래된 흑백 사진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 한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시며 젊은 시절 기억을 천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손자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어르신들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며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해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르신을 억지로 현실로 끌어내려고 하기보다 그 마음의 속도를 함께 따라가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르신은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이 예전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반복해서 꺼내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상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어쩌면 마음이 삶의 마지막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몸의 변화도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작은 병이 반복되고 회복이 점점 느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감기에 걸려도 며칠 쉬면 금방 괜찮아지셨던 분이 이제는 한번 아프면 오래 힘들어 하십니다. 82 새 최성우 어르신은 평생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체력이 좋기로 유명했고 겨울에도 매일 아침 산책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부터 몸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관지염이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겨우 회복하셨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요로 감염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이렇게 자주 아픈 분이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실까요? 하고 걱정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는 나이가 들며 면역 기능이 크게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빠르게 이겨냈지만 고령이 되면 몸의 방어 힘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기 하나도 오래가고 상처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한번 병이 지나가면 몸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또 다른 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노인의 감염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은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게 생기지만 어르신들은 심한 감염이 있어도 열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대신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거나 멍한 모습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폐렴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기침보다 계속 졸려하시는 모습만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단순히 피곤하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몸 안에서 큰 염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갑자기 하루 종일 누워 계신다거나 평소보다 말을 잘 안 하신다거나 식사를 유난히 거부하신다면 몸의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더 치료해서 살려야 한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더 강한 약을 쓰고 계속 입원 치료를 반복하고 몸이 이미 지쳐 있는데도 무리하게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르신의 몸이 이미 너무 지쳐 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반복되는 입원과 검사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집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꾼 뒤 표정이 훨씬 안정되셨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치료만큼 편안함도 중요합니다. 실내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손 씻기를 잘하고 물을 자주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탈수는 면역력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졸려 하시는지, 식사는 얼마나 드셨는지, 표정이 유난히 멍해 보이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아주 조용하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 가족에게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호흡과 혈액순환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 전체가 천천히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가족들이 가장 놀라고 두려워하는 순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88세 한정래 어르신의 가족도 처음에는 매우 놀라셨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실 때 갑자기 숨을 멈추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몇 초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깊게 숨을 쉬셨고 또 한동안 숨이 느려지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위험한 건 아닐까? 숨을 못 쉬시는 건 아닐까 하며 계속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손발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입술색이 약간 보라빛처럼 보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급하게 병원으로 모셔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찰을 해보면 이런 변화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면 호흡을 조절하는 힘도 함께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이 일정하지 않게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몸은 남아있는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장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손끝과 발끝 같은 말초 부위의 혈액순환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 색도 예전과 조금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환자가 몹시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 느끼는 두려움만큼 환자 본인이 큰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몸은 마지막 순간으로 가면서 천천히 에너지를 줄이고 스스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긴장과 두려움보다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방 안은 너무 시끄럽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익숙한 가족 목소리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살짝 적셔드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차가워졌다고 해서 너무 두꺼운 이불을 여러 겹 덮는 것보다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응이 적어져도 어르신은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드리며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사랑해요 하고 부드럽게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어떤 가족은 마지막 며칠 동안 번갈아 가며 아버지 옆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눈을 뜨지 못하셨지만 손을 꼭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그 가족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지 않게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순간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몸은 아주 천천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억지로 붙잡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편안함과 사랑 속에 머물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사람의 몸은 마지막 시기에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되는 걸까요? 왜 식사량이 줄고 피곤해지고 호흡까지 달라지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째로는 많은 가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갑자기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는 걸까요? 왜 예전처럼 먹지도 못하고 쉽게 피곤해지는 걸까요? 저는 보호자분들께 설명할 때 자주 이런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오래 사용한 배터리와 비슷하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작은 움직임에도 에너지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조금 피곤해도 하루 자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삶의 마지막 시기로 가까워질수록 몸속 세포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사용해도 충분하던 배터리가 이제는 금방 닳아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은 평생 쉬지 않고 움직인 펌프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강하게 혈액을 보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힘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보내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몸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뇌와 심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먼저 유지하려고 하고, 손발이나 근육처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부분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근육이 줄어들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또 몸은 점점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소화하는 힘 자체도 약해지고 음식을 먹고 처리하는 과정조차 큰 에너지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시고 예전처럼 식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 빨리 병원에 갔으면 괜찮았을까요? 더 좋은 약을 썼다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의사가 치료를 못해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치료가 필요한 병은 끝까지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들은 인간의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외롭지 않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이 가족에게는 평생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9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뒤에야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일찍 대화를 나누면 서로에게 훨씬 덜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의 마음을 미리 들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건강이 많이 나빠지면 집에서 지내고 싶으신지, 아니면 병원 치료를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받고 싶으신지, 이런 이야기를 평소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불길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준비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익숙한 자기 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요즘은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 도움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꼭 마지막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돌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에게 꼭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의 일상을 많이 남겨두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세요. 평소 하시던 말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어머니의 음식 레시피를 적어두고 아버지가 젊을 때 이야기했던 인생 이야기도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평범한 기억들이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보는 가족 자신도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 보면 죄책감 때문에 쉬지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먼저 무너지면 결국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잠시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주변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절대 미안한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은 누군가를 두렵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곁에 있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결국 말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끝에서 꼭 이 5가지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은 내일로 미루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한 채 가슴에 남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이라도 꼭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댓글에 감사라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년과 노년의 건강을 조금 더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꼭 형제자매나 부모님을 돌보고 계신 가족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